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아윈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증시와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해외 지표들도 좋게 나왔으니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길 기대하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7월의 첫날 뉴욕 증시가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는 등 하반기를 맞이한 첫날부터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긍정적인 상황, 일단 연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상 좀 다소간의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조금 좀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 일단 있긴 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미국 증시는 상승을 지속해 주면서 일단 시장의 어떤 그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로존 증시 역시 매우 긍정적인 마감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이 배경에는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G2 국가들의 전반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어떤 호전적인 그 호조세가 일단은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에 이어서 간밤에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까지 G2의 제조업 지표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은 이런 경제 지표에 움직이는 장세는 아닌데요. 하지만 경기 개선에 따른 안도감 정도는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경기 개선, 일단 시장,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요, 결국 이러한 그 상황들이 지속되어 주어야만,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확신 내지는 안도감이 지속되어 줘야만 시장은 계속되는 이제 상승 분위기를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단 당분간은 어쨌든 조금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에서의 투자 심리의 안정적인 어떤 그 상승 방향으로의 그 가능성 부분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 그 양극 서로 간에 이제 그 상대편에서 이제 그 좀 양대 쪽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호조세, 그러니까 그 호재 쪽에는 계속되는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부분, 하지만 악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향후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줘 왔던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종료 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우려감,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시장 내에서 지금 투자 심리를 팽팽하게 맞서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듯 싶고요. 이 부분들 결국엔 지금 현재 다소간의 좀 엇박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조업을 비롯한 소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물가 상승률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다소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유로존에서는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듯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 역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될 것이냐 경기 부양책을 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을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사소간에 좀 어떤 그 갈등 국면에 서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매우 일희일비 좀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그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 관점에서 계속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무조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실적 턴어라운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부분은 결국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멘텀, 실적 관련 모멘텀이 어디서 가장 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그리고 흑자가 좀 안 났던 기업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기업 아니면 적자폭이 컸던 데서 적자가 줄어드는 거의 뭐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 그런 종목들일수록요 그리고 그런 업종일수록 시장에서 장기간 소외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장기간 소외되었다라는 그 업종 내지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 차원에서 좀 다소간 좀 편안한 주가임에 틀림없다라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평가임에 틀림없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내지는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업종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건설 업종이 지금 현재 가장 장기적으로 소외되었고 실적 관련된 2분기 실적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3분기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관점에서 건설 업종 좀 계속 관심 있게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에 의한 수출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010원대를 겨우 지켜내고 있는데요. 자, IT와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예, 지금 현재 뭐 IT는 특히나 뭐 반도체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의 바로메타 뭐니 해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그 두 곳으로 좀 나눠져서 있습니다. 8조 미만이 될 것이냐 아니면 9조 원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영업 실적을 낼 것이냐. 사실상 좀 뚜껑을 벗겨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항상 이맘때쯤 시장 내에 나오는 어떤 그 삼성전자 관련 우려감 지금 벌써 5분기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업황의 지속적인 개선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양대 산맥 중에 하나죠.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시가총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난 밤 미국에서 발표된 자동차 판매 실적 일단 긍정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이도 않은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환율이 부담이 되면은 분명하다라는 점, 이 환율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다소간 좀 중립적인 견지에서 봐주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6월 25일 관심주였던 한미사이언스가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고가인 17,300원을 찍고 현재는 다시 매수가였던 16,900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률은 무승부를 기록하셨고 총 승률은 6전 1승 2무가 되셨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니지만 이 제자리로 돌아온 한미사이언스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한미사이언스, 말 그대로 우리가 수요일날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고점 오를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큰 변동폭을 겪으면서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갭을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간 형국인데, 일단은,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에 좀 뭐 상당한 유감입니다. 저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또 받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신, 시세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2013년에 한번 고점이 형성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2010년도에 기업 분할을 하는 합병 분할을 통해서 지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때부터 이제 지주사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온라인 팜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었고,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 현재 가격대는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매물대가 한 개 보이실 겁니다. 이 매물대는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자리는 지지에 대한 자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온라인 팜에 대한 활약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유통을 할 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종목군을, 한 가지에 대한 종을 많이 뭐 약국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소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품종 자체를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매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약국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한미사이언스 하고 있는 그 온라인 팜, 바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사업은 지금보다는 캐파가 좀 더 커질 확률이 다분히 높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지금 어느 정도 외인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은 꾸준히 지금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꾸준히 뭐 매수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포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는 마당에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올라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만 산다면 주가는 언젠가는 반영이 됩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된다면 빨리 웃을 수 있는 거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반영이 된다면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편안하고 실적이 되고, 그리고 시장 상황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에 대한 선택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장 7월달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향인지. 그 부분을 참고로 꼭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 목표로 일주일 동안 공략할 시초가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PG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SPG 같은 경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눌림목이 있는 종목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군에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뭐 어느 정도 뽑아내는 모습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추천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했는데요. SPG를 조금 골랐던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소형 정밀 기어드 모터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쓸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SPG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 어디에 납품하냐면 특별히 뭐 L전자에 납품을 한다, 아니면 위에 납품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 176%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어느 정도 수출을 가시화시키면서 4D 영화관의 또 유성 감속기 모터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SPG 이 소형 모터를 만드는 생산해내는 업체지만 앞으로의 성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꼭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딱 눌림권에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죠. 자, 이거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잠시 한번 보실 건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눈에 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자, 박스권 하단의 중요한 밴드 자리 돌파를 했는 모습이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부분 자체를 옆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에 대한 세력이 크게 올라왔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지만, 하락하는 물량 자체는 상승했을 때 물량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위한 타이밍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보시면 거의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상단에는 외국인의 물량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물량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캔들의 모양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하루하루 엄청 크게 나타났었죠. 근데 점점 줄면서 지금 이평선을 갖다 붙이는 모습이거든요. 자, 개인들의 심리를 유혹하는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기죠. 일주일 들고 있으면 충분히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SPG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하단에 5,800원짜리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우리가 쉽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배아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종목은 안 가고 딴 종목은 잘 가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 만큼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고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오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이겠죠. 자, 9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뒷얘기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방송 중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로의 한방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는 SPG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미국에 상장된 시카고 야간 선물이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한 걸 좀 보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면
환산해보면 2.8포인트나 2.9포인트에서 갭으로 좀 떠서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위주로 해서 상승을 좀 랠리를 펼쳤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오늘장은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윤성 PB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들과 반도체 섹터, 특히나 하이닉스 향해 또 삼성전자 향해서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완성체는 좋지는 않지만 부품주들 단에서는 왜 봐야 되냐? 현대차, 기아차 향해 그런 매출에 올인되어 있었던 그런 부품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여타 기관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단이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창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섹터들, 특히나 해외 MS가 늘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 전방 산업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후방 산업도 좋은 그런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봐야 된다. 하이닉스 PL 부분은 지금도 저평가 영역이죠. 하지만 EV, 에비타를 보면 더욱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현금이 쌓일수록 계속적으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나 테스 등 우선 기존에는 삼성전자 향했다가 하이닉스 또 그 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월 2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윤동식 대표께서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여지없이 생각했던 대로 지수는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8.42% 오른 2007.42%에서 코스피 지수는 좀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3% 오른 2.87%포인트죠. 547.77포인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0.36이죠. 36% 오른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종목도 좀 눈여겨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코스닥 업종 중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임주 위주로 좀 가파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는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나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려정밀 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환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원엔 달러 기준으로 좀 환율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10 지금이 시간대별로 보면 10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좀 그것도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섹터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죠.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핸드폰 부품주나 그리고 IT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환매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치면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2000선을 회복하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3% 상승한 15,406.23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SK하이닉스 1.75% 상승한 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1.18% 상승한 85만 4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하는 출발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입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LG화학은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넘는 상승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82% 상승한 4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동선은 0.29% 상승한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윤성 PB께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업종들 대부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료품, 또 철강주들, 또 화학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외에 모든 업종들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쪽은 IT 섹터인데요. 우선 LG전자, 또 LG그룹 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LG전자 0.5% 오르고 있고 LG이노텍 1.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하향업체들도 상당히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들도 1%대 넘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증권, 물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주, KB금융 등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모처럼 반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지수 최근에 오늘도 0.5%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승 견인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게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투스 4.2%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무려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68,800원까지 신고가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3%대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계속 보시겠는데요. 크루셜텍 4.8% 올라가고 있고 우전엔 한단, 성원인텍, STS 반도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LED 관련주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1.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LED 관련주도 최근에 글로벌 LED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외인이 좀 상승,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인이 선별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종목을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파동이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치면 2000포인트에서 항상 투신의 매물권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기조의 기반은 당연히 외인이 끌고 가지 않겠는가. 외인이 지속적으로 반기 6월까지인데요. 반기 기준으로 3조 이상을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하반기에는 외인의 꾸준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신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 최고 매수 순위로 올라가고 있죠. 3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외인이 안 산다, 아니면 연기금이 안 산다 해서 놓지 마시고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외인이 안 산다, 연기금이 안 산다 해서 좀 놓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11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즉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10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해서 이 시간 현재는 1,01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초에 달러원은 약보합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위험통화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것은 6월에 글로벌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 증가를 알리는 첫 신호는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등장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호주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 내용을 배경으로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0.95달러를 상승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장이 열린 뒤에는 영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파운드화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만 신규 주문이 크게 증가한 점을 배경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와 대비 엔화의 약세와 나머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뉴욕 여구의 시장에서 원화의 강세폭은 다른 해외 통화들의 그것보다 작았는데요. 이것은 당국의 개입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선호도 증가를 바탕으로 여구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험 통화 강세라는 글로벌 외환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원화 강세 속도를 제한하려는 당국과 또 원화를 매수하려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미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현재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이 갖게 되었고요. 여기에 글로벌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10원이 지켜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1,010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1,005원과 1,000원까지 5원 단위로 심리적인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수주 증가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모엔즈는 한중 새만금의 차이나밸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서울 도시재생 본격화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먼저 조선주들 보시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1.9%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니 해도 지금 수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 기존의 1분기, 2분기 때는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주를 받더라도 마진율이 굉장히 적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3분기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및 시장 내에서의 그런 뉴스, 또 그런 부분과 또 최근의 시장 상황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건설 업종들도 마찬가지였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한 34% 줄어든 1,87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드루십 수주 부진이 있었죠. 또한 해양 부문에 대해서도 실적 악화가 돼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분기 말에 그 LNG라든지 아니면 해양설비 수주같이 지금 고마진의 사업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들 앞으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당분간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바닥에서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모엔즈인데요. 모엔즈 같은 경우는 4.9%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금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엔즈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엔즈 같은 경우 우선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모엔즈 쪽에 이런 레미콘 관련된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 언론 매체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국내 최초가 국제간 경력 협력 특구를 지금 만들겠다. 특히 이름이 멋있습니다.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뭐 산업 교육, 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25.8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를 이제 만들기도 한다라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장기간적으로 끌고 갈 만한 테마로서는 부족하다. 특히 이제는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는 하루 이상은 가기는 힘든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맹신적으로 달라붙지는 못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관련주들인데요. 서울을 이제 도시재생 복격화에 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임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도시재생 본격화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특히나 기존에 정몽준 회장하고 맞붙었을 때도 우선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었죠. 뭐 지하철 내에서의 미세먼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마를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모엔즈도 그랬지만 박원순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테마주는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신선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왔다. 개인 투자자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공부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질 낮은 그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외인 매수세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하이로코리아도 해양 수주 증가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애강 리메텍이 태광 실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만 원 선을 가파르게 돌파하다가 좀 밀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 4만 원대만 되면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4만 원대에서 좀 장기간 보합권을 이루다가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만 원 선에서도 여지없이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시 2분기 실적 그리고 2014년도, 13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좀 선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어떻게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섹터별로 다 얘기를 하죠. 반도체 부분도 얘기를 하고 백색가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바일 쪽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나오는 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25,000원대부터 꾸준히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 최근에는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했죠. 3일 연속 순매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좀 좌우지 되지 마시고 외인이 지분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좀 맞추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물량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누가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좀 SK 하이닉스는 뭐 당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도체 섹터의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마이크론이죠. 세계적인 대표격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승을 해서 마이크론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종목 말고 다른 반도체 회사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외인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공격적으로 25,000원대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만원 선 이상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25,000원대나 3만원대 아니면 4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고 치면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종가상으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변하지 않고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좋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로코리아인데, 하이로코리아가 최근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조선주와 좀 연관을 가장 많이 시키셔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밸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했죠. 3.43%에서 갭으로 떠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은 만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기관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아니면 외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대량으로 매집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워낙 없는 주식이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래량이 4,600주밖에 거래가 안 된 상황에서도 3%가 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만약에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꾸준히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눌림목이 와서 32,000원이나 33,000원 이 선이 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지금 3.28%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올라타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는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실적을 보고 올라타도 느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애강리맥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이죠. 지금 애강리맥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테마성 강세가 매우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많이 한다 이런 루머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태광실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한가에 매집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매수 잔량도 70만 주 가까이, 지금 80만 주, 90만 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애강리맥텍 같은 테마성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 자기 자산을 크게 투자하신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 장세로 해서 자기 자산 중에 일부만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으라고 판단되고 있고, 애강리맥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도 723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분기별 실적을 좀 보더라도 2013년도 6월, 9월, 12월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 적자였죠. 그리고 14년도 3월에는 5억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실적이 나는
뭐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종목, 이슈 종목이죠. 쉽게 말하면 이슈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현재 애강리베텍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3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수급을 보면서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따라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가요, 신동주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역시 돈육 강세 기대에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들 전해주시죠. 예, 먼저 롯데제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롯데제과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1.6%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는 롯데제과 지분 격차가 1.4%로 줄어들게 됐었습니다. 우선은 529주를 장내에서 지금 매수를 한 바가 있고요. 이 금액은 한 10억 원 상당이 되죠. 꽤 상당한 그런 개인 자금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적으로 롯데제과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그룹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그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그 다음에 롯데제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면에서 핵심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제과의 지분을 늘리면 한국 롯데 기업들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그룹의 모태가 되고 있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롯데제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을 우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총괄 회장도 롯데제과의 비중을 6.8%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화두는 뭐 롯데그룹, 뭐 삼성그룹,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재벌가들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최고의 화두는 그 지주사를 누가 장악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의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들의 그런 의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권리를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항상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순환 출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식은 단순히 PER, PBR, EV, EBITDA 같은 그런 주가의 그런 가치를 매기는 밸류에이션에다가 프리미엄 항상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롯데제과 주식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어제 상당한 그런 루머가 있었죠. 박봄이 지금 뭐 마약 밀수에 지금 그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지만 하지만 오늘부터도 좀 오늘도 저도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박봄 같은 경우는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 2NE1에서도 싱어를 맡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SBS에서 룸메이트에서도 나오고 비중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어제부터 짜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불확실성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주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도 그 다음부터 밀리는 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확실성, 그 다음에 기대감이 모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였다시피 악재라는 게 모두 다 나왔을 때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범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그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그런 기대감이 좀 오늘 3.2%의 상승을 견인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 최근에 돈육
가격이 강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늘 강보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좋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개를 좀 드리자면 돈육 관련 사업과 육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나 지금 돈육 가격이 왜 강세가 되고 있냐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주부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마트 가봐도 지금 삼겹살 가격이 예전에는 10,000원대 미치였는데 지금 15,000원 이거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선 2013년도에 돼지 설사병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 공급량이 줄었고요. 특히 구제역 이후에 급하게 조달되었던 F2 모돈이라고 하는 그런 교체 시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암퇴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당분간에는 그런 돈육 가격의 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회사들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돈육 부분이 있고요. 또 닭고기 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닭고기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난립에 있었습니다. 1위인 업체들조차도 한 자릿수의 그런 MS를 갖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난립해 있는 회사들이 도산이 되거나 M&A를 통해서 지금 할인을 중심으로 해서 돈육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치킨 게임에서 치킨주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돈육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난립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승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돈육 시장의 그런 판가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MS를 나중에 누가 결국 다 먹냐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요 30만 원 회복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이 카카오 수혜 기대감의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잘 가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23만 5,500원이죠. 23만 5,500원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30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보면 30만 원을 찍고 좀 밀려서 29만 6,5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0.85%죠. 2,5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차트를 지금 안 보고 과거 차트만 놓고 본다고 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희한한 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23만 원이 오면 사고 29만 원이면 팔자 이런 론이 있었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LG화학이 모멘텀이 이상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중국 쪽 난징이죠. 난징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받아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3, 4일이죠. 3, 4일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내방을 하는데 시진핑이 내방함과 동시에 LG화학과 관련된 전기차 사업에 좀 육성을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가죠. 국가의 주석이 다른 나라에 내방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니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는 28만 원, 2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28만 원, 2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라크 내전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라크 내전과 관련해서 좀 장기화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다 보니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종목이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내전이죠. 전쟁이 아니고 내전 같은 경우가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을 해서 조금 규제를 많이 해서 석유 두바이유나 서부 텍사스유나 다 좀 규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천연가스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라크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반영하듯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멘텀이랑 그리고 이라크 내전
석유 가격 그리고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라크 내전이 조금 오래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LG화학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이 내방을 해서 3, 4일 동안 만약에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과 MOU를 좀 잘해서 뭐 규제를 많이 풀고 육성을 많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3, 4일 날 내방을 한다고 하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뭐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서 나가든지라는 론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트 또한 이걸 좀 보면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30만 원을 좀 막고 뭐 당분간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에 좀 걸려 있다고 치면 뭐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다음 같은 종목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다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죠. 카카오가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분을 보면 1대2로 뭐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범수 의장이 만약에 다음을 인수를 해서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이게 다음 주가 차트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 주가 말고 네이버 주가를 일봉으로 좀 놓고 본다고 치면 네이버죠. 이게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엔터로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이 상황만 놓고 친다고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다음의 주가와 네이버가 인적 분할한 다음 바로의 주가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업의 모멘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좋죠. 수급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의 모멘텀이나 실적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죠. 두 기업을 같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리면 게임 규제법에 안건이 또 상정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의 몇 프로를 또 세금을 내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성장성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슈로 연말이 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즐기시는 장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위주의 개별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승 시에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 속에 2000선 안착 시도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외 훈풍 영향에 미국의 6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와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미증시 영향이 긍정적이다. 비중을 유지하며 관망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7월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 확인하기까지는 우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좀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예정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8조 원을 하회하게 된다면은 어니쇼크 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7월이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첫 달, 이만큼 실적에 따른 차별화 업종별 종목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가 2000선 회복 시도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의 주요 지지, 저항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540선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상향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심에서 여타 종목군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시장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업종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가시성 높아지는 업종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실적 개선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음식료, 생활용품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산업재 건설이라든지 건축 자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일부 반도체라든지 의료 제약 업종 중심으로 실적 수급 위주로 좀 지금 선별적으로 비중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열어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습니다. 그런데 갭을 심하게 띄워놓고 갭을 또 100% 들어옵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시장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000포인트 선 위로 올려놨다는 것. 냉탕 온탕은 반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계속 순항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553포인트까지는 순항 랠리 보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산업 동향 이거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이 서울경제TV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군들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간다 또 간다. 자, SK하이닉스 보세요. 자, 다시 2%대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만원 선 부근까지 또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다 또 간다. 제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야심차게 노리고 시작한 이 코너 속의 코너 간다 또 간다. 간다 확 간다. 간다 훅 간다. 자, 요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지금 MDS테크도 오늘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갭을 확 뛰어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맛동산 테크라고 얘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셨다면 그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도 보세요. 이제 또 갭을 띄워갖고 또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적이고 성장성입니다. 이 성장성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실적이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 즉 산업 동향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제가 그 반 프로그램이죠. 자,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바텍인데요. 자, 바텍이 지금 신고가를 뚫어오면서 이제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바텍 지금 계속 신고가 뚫어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헛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물론 일이 조금씩 조정이 들어왔다 가고 이런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간다 훅 간다라고 얘기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또 진짜 훅 가게 돼요. 지금 훅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훅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리스크를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리스크를 좀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방송 시청하셔야 돼요. 증권방송 딴 데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딴 데 돌리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 종목 저 종목 들어갔다 손실 보시는 거고.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이제 SK하이닉스 또 5만원 찍었네요. 자, 그래서 자, 또 이제 살펴볼 이제 하반기에 역전의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다 또 간다 영역입니다.
자, 이 간다 또 간다에 대한 관점입니다. 뭐냐면 중국 경기 지표가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가 바닥을 뚫고 이제 바닥의 신호를 보이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벌써.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죠, 그죠? 자,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점점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어떤 불신이 이제 그들이 IR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 즉 회계법인을 국내 업체로 바꾼다면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신 해소시키기도 싫고 대한민국 증시 안 남아 있겠다라고 해서 자율상장 폐지된 종목이 벌써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자율상장 폐지죠. 3노드 디지털하고. 이런 종목들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이 좀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 즉, 중국 주식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제 또 가는 영역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 또 간다예요.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그레이트, CKH, 차이나 하오란, SNC 엔진그룹, 완리, 웨이포트. 자, 중국 원양자원인데, 자,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중국 원양자원은 워낙 아직까지도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홀대를 받아도 될 그런 회사입니다. 자꾸 속이죠, 그죠? 재물을 자꾸 속입니다. 이 회사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간다 훅 간답니다. 자, 웨이포트. 제가 1년을 째려봤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10분 만에 상한가를 말하러 하도 억울해서 최근에 상따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왜 했느냐? 1년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10분 만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었죠. 바로 지난주였는데 하도 억울해서 따라갔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1년을 째려보다가 그거 10분 만에 그렇게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해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포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날을 세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타일 업체인데 이제 신고가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완리에 대해서도 SBS, CNBC에서도 조차도 이 완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완리, SNC 엔진그룹. 자, 이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하오란하고 차이나 그레이트, CKH는 먼저 갔고요. 그 다음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SNC 엔진그룹, 완리, 웨이포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뒤따라오면서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오는 거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한 호전이고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신 해소입니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신압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런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산업 동향을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산업 동향 속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산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 하에 묶여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산업 동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주들은 거의 발을 맞추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간다라고 또 간다라고 표현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간다 또 간다라는 걸로 선별을 해서 들고 온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탑픽으로 꼽아야 될 게 뭐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SNC 엔진그룹입니다.
지금 신고가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물론 지금 3,000원대 부근에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저항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렸다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SNC 엔진그룹은 청다기어와 산리 엔진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오토바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울산에 가보면 현대자동차 그 공장 앞에 오토바이 쪽들이 쫙 있었죠. 그죠? 지금 중국이 산업의 개화를 타고 그런 열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만약에 SNC 엔진그룹이 차이나주가 아니었다면 코라오 홀딩스처럼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코라오 홀딩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이쪽도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를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분명히 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간다 또 간다에 대한 얘기들은 또 자세한 얘기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요,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소통의 공간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너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루 즐겁고 하루 슬프고 하루는 괴롭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느긋하게 보세요. 느긋하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올라올 수 있는 종목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좀 편안하게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 예병군 멘토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만 넘어갔네요.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호주의 힘입어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2000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550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이 흐름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